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일윤자입니다. 오늘은 이 우유곽들을 정리하면서 수다를 떨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우상한 앵글로 역광까지 아무튼 이렇게 집에서 추레하게 앉아가지고 우유곽을 자르기 시작할 거고요. 모아가지고 가면은 동사무소에서 휴지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왕 마실 우유니까 종이곽으로 해가지고 재활용도 하고 휴지도 받아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으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가지고 정리 한번 해야지 하다가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잘 말려가지고요. 쫙 잘 펼쳐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냥 이대로 가져가면은 안 받아주시고 요거를 잘라서 모아보다 보면은 여기 보면 숫자가 보이시려나요? 여기 보면 지금 3 이렇게 써있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그 우유곽 바닥에 보면은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긴 1 이렇게 적혀 있고 제가 이거 찾아봤더니 재활용 횟수가 아니라 저거래요. 그 생산 라인, 우유가 생산 라인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같은 라인에서 생산되는 애들끼리 4번 라인에서 생산된 거는 4, 뭐 3번 라인에서 생산된 거는 3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표기를 하는 이유는 그 라인에서 만약에 어떤 우유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우유를 리콜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제조일자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몇 번 라인에서 생산된 우유인지를 표기를 하기 위해서 적어 놓는 숫자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라인에서 생산된 거를 리콜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이런 거 한번 알아두셨다가 우유 드실 때 한번 아는 척 해보세요. 우유곽을 자르면서 수다를 떨어볼 거고요. 오늘 수다를 떨 주제는 제가 엄마표 영어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엄마표 영어 얘기한 지가 좀 됐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엄마표 영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보통 엄마표 영어를 시작을 하실 때는 되게 어린아이들이실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걸 미리 계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요즘에 또 워낙에 뭐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5세 반부터 있고 5살에 안 가면은 아예 티오가 없다 막 그럴 정도로 영어 유치원이 인기가 많고 영어 학습에 대해서 좀 연령이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보통 그렇게 미취학인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고 근데 저처럼 다 큰 아이를 엄마표 영어를 하고 있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사춘기가 온 아이와 엄마표 영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의 경험담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엄마표 영어를 3년차 진행하고 있고요. 혼자서 진행하고 있지 않고 처음에는 혼자서도 진행을 해보려고 책도 사서 보고 뭐 엄마표 영어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제가 찾아봤던 거는 잠순에 찾아봤었고 그리고 퍼플 아카데미라고 또 온라인에 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알아봤었고 또 여러가지 뭐 그 새벽 달님이신가 아무튼 또 그 엄마표 영어 해주시는 분들 그 유튜버들이나 블로그 해주시는 분들 되게 많이 찾아봤었어요. 근데 그 엄마표 영어를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들은 뭐 엄청나게 특별하게 다를 건 없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중에 아이보람이라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했고 혼자서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제가 그런 교재 같은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계속 아이한테 공급을 해주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약간의 타의성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온라인에서도 그렇게 계속 체크를 해주시는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했는데, 직접 가서 좀 선생님께 조언을 듣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마침 제 친구 중에 아이보람을 먼저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이보람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아이보람은 일주일에 한 번 엄마가 센터에 방문을 하고, 센터에서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의 그 진도에 맞게 책도, 그러니까 교재를 선택을 해주시고, 진도를 맞춰주시고, 또 아이가 좀 힘들어한다 하면 그 진도의 속도 같은 것도 조절을 해주시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했던 게 이제 3년 전이고, 그러면 엄마표 영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이를 가르치는 거냐? 근데 대부분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아이를 영어에 익숙해지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고, 그 프로그램을 아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고, 어떤 정답을 가르쳐줘야 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서, 가르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학습적인 영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을 조성해주고 아이가 모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엄마표 영어의 단점이라면 일찍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영어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귀가 열리고 뭐 입이 트이고 이런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학년으로 가면은 과연 그렇게 노출을 했을 때 아이가 학습적인 부분도 구멍이 없느냐, 그런 게 가장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또 심지어 이제 내신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중학생이 됐으니까, 중학생이 됐는데도 학원을 보내지 않고 엄마표 영어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게 과연 괜찮을까에 대한 걱정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엄마표 영어를 3년차 해보니까 시작하는 시기는 그래도 미취학일 때 시작하는 게 맞겠다 싶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3년 전이니까 큰 아이는 5학년 때 시작을 한 거였고, 저희 작은 아이는 7살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똑같이 이제 프로그램 순서는 똑같으니까요.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인풋 대비 아웃풋 나오는 게 아무래도 어린아이가 더 빨라요.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고요. 처음에 엄마표 영어 1년 차에는 뭐 특별한 거 할 게 없고, 영상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큰아이는 여러 가지 다른 학습적인 것들도 있으니까 작은 아이보다 아무래도 덜 듣고 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년차가 되기 전에는 사실 큰 차이를 못 느끼다가, 이제 3년차쯤 되니까 저희 둘째가 이제 귀가 많이 뚫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도 슬슬 천천히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첫째는 그런 게 아무래도 늦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속도를 따지면 첫째가 둘째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일찍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둘째는 이런 식으로 쭉 가면 학습적인 게 필요 없을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태어나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아기가 말을 못 하다가 엄마, 아빠 이렇게 하다가 한국말을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듣고 말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또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학습을 할 때에는 언어 영역에 이제 들어가고 국어를 배우고 그거에 대한 시험도 보고 독해 문제도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엄마표 영어는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학습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어를 한국 사람으로서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거, 거기까지 도와주는 게 엄마표 역할이고, 자유자재로 이제 듣고 말하는 데에 좀 거부감이 없을 때 그때는 학습이 들어가야죠. 단어도 당연히 외워야 되고, 왜냐면 이게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영상을 많이 들어주고 책을 많이 읽지만 또 외워서 배워야 하는 단어는 반드시 있으니까요. 그래서 학교 내신에 필요한 아니면 수능에 필요한 영어들은 문제집을 풀고 뭐 강의를 듣고 하면서 보충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나이가 이제 늦었죠. 그래서 아직 그 엄마표 영어로 완전히 입과 귀가 열리기 전에 학습도 같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혼동이 올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조금 저도 우려가 됐었는데요. 아직 제가 뭐 보통 이 아이보람은 5년에 졸업을 하거든요. 5년 차에 졸업을 하지만 딱 5년에 끝나는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제가 3년 차라서 완전히 졸업을 한 건 아니라 뭐 이게 확실한 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3년 차까지 해보니까 저희 아이가 그런 아이보람 프로그램 외에도 문법적인 공부를 아예 안 하지는 않았거든요. 학원은 다니고 있지 않아요. 학원은 다니고 있지 않지만 교과서에 있는 문법 같은 거는 그래도 따라가야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입학 전에 겨울방학, 초등학교 겨울방학 때 방학이 길잖아요. 그래서 홍콩쌤이라고 그 유튜버신데 혼자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또 많이 제공을 해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교재를 사면 서점에서 홍콩쌤의 그 문법책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중학생들이 볼 수 있는 문법이 있어요. 중1, 중2, 중3 과정의 영어 문법을 정리해 놓으신 문제집을 구입을 하면 거기에 유튜브에 무료로 그 문제집에 대한 문법 강의를 다 공개를 해 놓으셨거든요. 무료로 들으실 수 있어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입학하기 전에 그거를 중학교 1학년 과정이 레벨 1이었는데 그거를 입학하기 전에 매일 한 강에서 2강씩 집에서 보면서 그거를 3바퀴를 봤어요.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째에는 스스로 그거를 그 한 강 한 강씩을 자기가 스스로 요점 정리를 해보도록 해가지고 그걸 정리하면서 문법을 보고 갔고요. 그래서 물론 뭐 미리 영어를 엄청 선행을 한 친구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지금은 뒤떨어지겠지만 수업을 따라가기가 뭐 어려웠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리고 요즘에 자율학기제여가지고 뭐 학습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는 내신 관리를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나머지 이제 2, 3을 같이 이제 뭐 같이라기보다 그냥 아이가 매일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그냥 세팅해주고 뭐 그런 건데요. 아이보람 하면서 그것도 이제 마무리를 하기로 했고, 그 아이보람을 3년 동안 하니까 또 장점이 뭐냐면 이거는 매일 하거든요. 매일 듣고 읽고 쓰고 이런 과정들이 처음에는 그냥 보는 것밖에 없고요. 보는 게 익숙해지면 듣는 게 들어가고, 듣는 게 익숙해지면 이제 읽고 쓰기가 한 2년 차부터 들어가서 3년 차에는 읽기가 조금 더 많아지고, 그리고 또 이제 독해 같은 것들도 2년 차부터는 들어가요. 그래서 뭔가 학습적인 게 아예 없지는 않고요, 아이보람 프로그램이. 그래서 아이가 어쨌든 일찍 시작하면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형처럼 뭐 문법책을 하거나 단어를 외우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어느 정도 외국 사람이, 그러니까 아이가 필요한 대화 정도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외국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면은 그게 대충 뭐라고 하는 건지는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는 귀가 뚫려 있는 상태이고, 본인이 그렇게 유창하게 말은 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필요한 말은 쉬운 단어를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쉬운 단어를 활용을 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단계 정도는 되었습니다. 저처럼 만약에 엄마표 영어를 큰아이한테 시키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아마 그런 학습적인 부분을 바라고 엄마표 영어를 늦게 시작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엄마표 영어를 하는 이유가 뭐 영어를 막 엄청나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거라기보다도 제가 전공이 외국어예요. 일본어 전공을 했고 일본어 통번역 과정으로 유학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언어 전공을 하고 나서 보니까 영어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사실 제일 긴 시간을 영어 공부를 했지만 정작 뱉을 수 있는 영어를 배운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활용도가 너무 낮더라고요, 생활에 있어서. 근데 일본어는 통역을 하기 위해서 배우고 번역을 하기 위해서 배웠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실용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죠. 영어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내가 뭐 학습적인 거 말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영어였으면 좋았겠다라는 갈증이 있던 차에 아이보람 프로그램 설명을 들어보니까 통번역에 필요한 모든 과정들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애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영어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제 AI가 점점 발달하고 있고 파파고 같은 것만 해도 요즘에 번역 돌려보면은 옛날에는 좀 되게 어색한 것들이 많았는데 거의 완벽하게 통번역을 해내잖아요. 요즘에 뭐 갤럭시 핸드폰만 사도 자동 통역 다 해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어를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뭔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 말을 전달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거를 그 언어로 직접 나만의 표현으로 이제 하는 거랑은 또 이게 한국말도 똑같은 말이어도 표현법에 따라서 되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영어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보람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뭐 내신이나 수능을 위한 영어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조금 그렇게 영리한 방법은 아니죠.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게 귀가 뚫리고 입이 열리기까지는 최소 5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학습적인 걸 생각해보면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시험, 이제 지필평가도 있지만 수행이라 그래가지고 각 과목별로 학기 중에 보는 시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되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자체도 늦게 끝나기도 하지만 저희 큰아이는 지금 학원은 수학학원 하나만 다니고 있는데, 수학학원 같은 경우만 해도 그냥 보통 대형이거든요. 평범한 대형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게 이제 중학생부터는 시간이 다 저녁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낮에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갔다가 오면은 참 좋겠는데 보통 초등이 낮에 하고 중등부터는 밤에 10시에 끝나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그거를 그렇게 갔다 오면은 애들이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 오면 뭐 학교 숙제나 이런 거 하고 자기도 되게 바쁘고 다른 과목들도 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엄마표 영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마음 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애초에 시작이 늦었기 때문에 그냥 큰 기대 안 했거든요. 그냥 5년에 졸업을 한다고 하길래 우리 애는 그냥 조금 진도를 천천히 가더라도 그냥 길게 잡고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선생님께도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진도를 되게 천천히 나가지만 좀 충실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2년차 중반쯤에 이렇게 아주 쉬운 단계부터 독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있는데, 자기는 전혀 학습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를 맞히니까 신기해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독해 문제를 한국어로 이렇게 뜻을 번역을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가 거기에 모르는 단어도 되게 많은데 이게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으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해석해 주지 말라고 하고 그냥 스스로 그냥 맞추고, 혹시 오답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고치지 않거든요. 아이보람에서는 그거를 막 또 문제풀이를 다시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아이가 했으면 한 거예요. 그냥 틀렸으면 그냥 내일 또 하면 되고, 왜 틀렸는지 그 오답을 체크하진 않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점점 뉘앙스도 알겠고 오답도 점점 없어지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느끼니까 되게 요즘에는 내가 영어가 늘긴 늘었구나 하는 거를 스스로 아이들이 깨닫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차하고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 3년차부터는 조금 학습적인 것들이 양이 늘어나요. 지금까지는 그냥 마냥 노출이었다면은 이제는 학습적인 것들도 들어가는데, 이제 그럴 힘이, 학습적인 걸 들어가도 아이들이 받아들일 힘이 생겼더라고요. 엄마표 영어를 혹시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담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냥 틀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냥 영상 틀어주면 되고 소리 틀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리딩할 거 같은 거 책이 이제 있으면은 그냥 그거 펼쳐주면 되고, 나머지는 아이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뭐 잘 읽었네 못 읽었네 그런 거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항상 강조를 하세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냥 오늘도 할 만큼의 분량을 했는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다만 이제 습관을 잡아야 되니까 안 하려고 자꾸 도망다니는 거는 어떻게든 잡아서 자리에 앉혀 주셔야 되고 그게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하시면은 시작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게 일찍 시작한 친구들은 똑같이 하기 싫어도 그냥 앉아요. 근데 이게 머리가 클수록 안 하고 싶은 반발심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마표 영어를 해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수다를 떨다가 시계를 딱 보니까 애들 데리러 나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마무리를 못하고 후다닥 튀어나왔는데, 잠옷 그대로 입고 바지만 입고 튀어나왔는데, 아무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를 선택했던 이유는 언어로서 그게 영어가 학습적인 거 말고 그러니까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천천히 시켜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 다 학습적인 거라고 오해를 한 거죠. 근데 물론 이게 학습적인 영어, 뭐 도구로서의 영어, 이거를 구분하는 경계가 되게 애매하기는 한데, 그거를 너무 학습적인 걸로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영어는 천천히 해도 돼, 모국어 체계가 잡힌 다음에 해도 돼 라고 제 멋대로 오해를 했던 부분을 실수였다고 깨닫고 그거에 대한 반성이 있고요. 근데 영어는 한 살이라도 일찍 접하는 게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애들은 또 어른들하고 달라가지고 받아들이는 속도나 그런 범위라 그래야 되나? 그게 우리가 보고 듣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보고 듣고 흡수하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막 달달달달 외우게 하고 막 테스트를 보게 하고 막 그런 영어가 아니라면은 한 살이라도 빨리 접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엄마표 영어 자체에 뭐라 그래야 돼, 의심?
같은 게 있으시다면은 의심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계속 체크를 받잖아요, 선생님한테. 근데 이게 엄마가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그리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은 아이가 좀 힘들어할 수도 있고, 이게 좀 방법이 산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시면은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센터나 이런 게 멀다면은 그런 영상이나 온라인에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언을 구해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이보람에서 항상 강조를 하시는 건데요. 엄마는 선생님이 아니다. 조력자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영어를 이제 뭐 엄마랑 같이 오늘부터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을 때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 됐다. 그냥 아이가 뭔가 이걸 잘했다, 못했다, 다시 해라. 뭐 한 번 더 해라. 어제 안 했으니까 2배 해라.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그 엄마와 앉아있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되게 역효과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안 치다 보면은 천불이 나는 거는 이제 또 저는 이제 큰애는 또 학습적인 것도 들어가야 되다 보니 이제 화가 나는 건 당연한데 그래도 잘 참아가시면서 오늘 내가 한번 참으면 애가 나중에 진짜 날개를 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매일 환경을 설정을 해준다는 게 엄마가 뭐 저녁 스케줄 같은 것도 다 조정을 해야 되고 아이가 앉아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게 진짜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막 때려칠까 그런 마음이 왜 저라고 없었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래도 내가 지금 이렇게 갈아 넣어 놓으면 나의 노력을 갈아 넣어 놓으면 나중에 아이가 진짜 스트레스 없이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엄마표 영어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저랑 비슷한 마음이실 거라고 믿고 근데 저는 선생님도 계시고 같이 하는 친구도 있고 하니까 좀 덜 외로운데 이렇게 엄마표 영어 올릴 때마다 너무 공감 간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남기는 영상이기도 하고 엄마표 영어를 시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좀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그러면은 학습적인 거를 서브로 넣어줄 때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 어떤 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랬었는지 또 그런 것들을 한번 추려가지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